민주당에서 7월 6일까지는 통과시키겠다. 아니, 7월 3일까지는 통과시켰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상임위원장 논란을 벗어나니까 추경 절석처리 이야기가 조중동에서 엄청 쏟아집니다. 근데 뭐 5일 만에 처리한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미래통합당에서 보도가 나와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11일까지 하면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아유, 질질 끌려오잖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일주일만 심사 기간을 늘리면 졸속 심사 아니고 이런 겁니까? 하려면 추경은 정말 심사하기에 따라서 한 달을 해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맞죠? 1년에 그런 부족하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들어오겠다. 이 말에 대해서도 같이 비판해야 예. 언론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년 예산 500조 통과시키는데요.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아유. 사실 거기 며칠 동안 들여다보고 대충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왜냐하면 그 예산 짜기를 정부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짜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예결이 상설화예요. 늘 들여다봐야 된다. 예산은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 추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졸속 심사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이 난 되게 공감이 돼 가지고요. 처음으로 공감 좋아요 눌러드렸는데 아니 실제로 눌렀다는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강자로 비친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도 우리를 지지 않았대요.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 잘하시네. 기득권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지지가 돌아오는지는 몰라요. 이게 문제야. 알면 큰일 나. 아니 이미 푸나님이 알려줘 놓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나가라.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성큼 앞서라. 네. 예를 들면 코로나19 경제회복에 대해서도 여당 흔들지 말고 네. 앞서서 대책을 제시해라. 예를 들면 그렇죠.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주자 이거 아주 잘한 거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대학원생하고 대학생들한테 학비 주자 이런 건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딱 우리가 했던 말들이잖아요. 네. 아무리 잘해봐야 미래통합당 자체는 기득권으로 보이고 네. 수구 세력으로 보이는데 뭘 어떤 아젠다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맥시멈 30%의 지지층을 갖고 뭘 해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의석이 적은 정당은 결국은 여론 싸움으로 이기는 건데 네. 그 여론전에서 펀번이 지는데 18개가 아니라 180개 상임위원회를 가져와도 민주당 지지율을 앞설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사실 정치는 관심을 먹고 자라는 나무거든요. 네. 정당은 더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누군가 귀를 기울여 주길 좋아하겠죠. 정당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지금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그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냐 가져오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얼마나 방역을 잘해 나가는가, 경제 문제에 얼마나 많이 이게 야당이 협조하는가에 오히려 관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페이드 아웃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건 추경 때문에 벌어진 사실 이런 일이기도 하고, 전시에 준하는 상태의 대한민국을 뭔가 좀 같이 힘을 거들어서 돕고 싶다가 아니라 그놈의 법사위. 그놈의 법사위는 사실 자신들의 그 예전에 그런 짓들 때문에 만들어진 원인이라면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네. 국회의장이 제시했다는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여당이 가져가는 걸로 하자 하면 자기 정권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그 꼴이 사실 됐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 받았냐? 그거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호영 대표는 이게 자꾸 주호영 대표가 그 합의안을 받았으니까 합의안이 작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인 안 했다고 그 합의안이 자기는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 당신은 거부하는데 나는 거부하는데 의총에서 논의해 주세요. 예. 나는 거부하는데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18개 상임위원장 법사위 이 논란에서 추경 논란으로 살짝 건너뛰다가 네. 7월 15일 정도 그 즈음에는 공수처 논란이 이제 예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의 말은 현실적인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는데 굳이 말하자면 공수처 협조 안 하면 우리 또 법 바꿀 거야까지 해. 그러니까 약간 바보 취급하는 느낌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을. 그러니까 공수처는 돼야 되는데
공수처장을 뽑는 추천위원회 구성이 7명인데 예. 그중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2명을 배정하게 돼 있고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절대 의결 정족수가 돼야 공수처장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 안 하고 질질질질 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이 기다리겠죠.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번에 본회의를 5번이나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치기 소년 되는 거죠. 국회가. 본회의 언제 열겠다. 5번을. 예. 국민들 앞에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신 거죠. 그러지 예. 말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선 이런 걸 떠나서 미래통합당이 솟아날 구멍은 없다. 차라리 정치들 포기하시고 생업으로 돌아가시라. 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흐름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자체를 아예 스킵하고 가라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공수처적으로 끌면 또 그만큼 마이너스. 좋은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데 절대 찍지 않을 마일리지를 계속 쌓고 있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단독으로 18개 상임위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을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했어요. 아니 이런 상황은 거의 100% 미래통합당이 저는 자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11대 7로 주호영 대표가 합의해서 갔을 때 의총에서 그 부결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예결위 국토위를 왜 거절하죠? 난 그게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예결위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기도 쉬운데 지금 공수처 맡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게 아닐까 합니다. 근데 명분 싸움 자체를 걸었는데 그 명분 싸움에서 명분도 못 얻고 실리도 못 얻는 결과. 네. 이럴 때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왔다면요. 네. 사실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장 후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예측은 추기경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7자리는 민주당이 돌려줄 거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사보임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추경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협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왜냐하면 국회의장께서 사임계를 못 받는 거하고 같은 이치. 그러니까 정상화 시켜야 되니까요. 네. 뭐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하고 막 극한 투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13항쟁. 그게 뭔지 아시죠? 광화문 태극기. 그거를 항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몇백만이 모였다고 할 때 좋았죠. 그런데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집회가 지향하는 바가 그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그 맞지 않는 시대 흐름의 집회에 동참한 정당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 어울리질 않는다니까요. 저희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할 때는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하면 국민들이 겉으로는 가만히 계셔도 속으로 다 지지해서 결국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예. 그 힘으로. 그런데 퇴행적인 집회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할 일은 그 국회 보이콧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회 보이콧하면 진짜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예. 그 우리가 전문이었잖아요. 19대 때. 자, 지금 많은 분들은 아마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라. 다시 돌려주지 말고 이런 일 텐데, 말처럼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확 밀어버리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게요. 제가 지난번에 6개 상임위 먼저 위원장 의결해 버렸을 때 네. 이건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다. 박병석 의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이미 이 결과는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물꼬를 트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정말 이제 그 뭐 기호지세에서 뭐 호랑이 등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좌고우면하면 죽어요. 떨어져서. 호랑이 치타가 시속 120km로 달리는데 거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을 딱 잡고 미친 듯이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막 끌고 가면 네. 국민 지지 붙어요. 네, 미친 듯이 일하고 성과 내고 그리고 그 책임지겠다 이렇게 예, 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네. 자, 그 얘기도 여기까지.